새 정부 경제정책의 하나가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일 뿐 재정이 열악한 지역자치단체에는 큰 타격을 입힐 거라는 지적입니다. 광양시가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공급 과잉이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공동주택 확대를 통해 인구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면 순천에 자율주행차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순천을 포함해 서울, 강남 등 7곳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선거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새우 사건으로 불리는 기부행위 사건에 유력 후보 배우자가 모두 연루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법인세, 종부세 등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같은 세제 정책 방향이 지역에는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법인세와 종부세 등 국세의 대폭적인 감세 조치였습니다.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과표를 올해 예정 비율보다 무려 40%나 낮춘다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러한 세금 감면 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하지만 당장 대기업과 자산가들만을 위한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 시군이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에 따라 내국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 내국세의 19.24%로 산출되는 지방교부세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구조. 지역 간 재정 격차 조정을 위해 국가가 배분해주는 자금이 바로 지방교부세인데 이 돈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역마다 현실적인 고심이 내부적으로 커져가는 분위기입니다. 비교적 재정 여건이 나은 여수시의 경우도 연간 총 예산의 28%, 3,600억 원 정도를 지방 교부세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법인세라든가 여러 이제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 이제 지방 교부세가 감소될 이제 부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재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더 열악한 곳이 많은 전남 지역의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전라남도가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 재원의 구조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인수위에 요구한 건 지난 4월. 그런데 두 달 후 새 정부 경제정책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수가 줄어들고 이제 자꾸 재정분권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교부세에 또 영향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뭐 농어촌 뭐 사업들,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감세와 민간 주도, 작은 정부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파급 영향을 세밀하게 따져보기 위한 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연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의 참신한 생각을 시정에 반영합니다. 광양시는 2022년 제안제도의 일환으로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시 SNS를 통해 간단한 댓글만으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제 있는 한 줄 제안을 받습니다. 시는 이번 제안 주제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이며 다음 달 중에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 제안 심사위원회에 상정해 보완 과정을 통해 시책화할 예정입니다. 순천에 자율주행차가 도입돼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순천과 전북, 군산, 서울, 강남 등 7곳을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로 선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올 하반기쯤 순천역에서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르는 6.5km 구간에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순천시의 경우 여행 수요가 많은 관광도시로서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해 좋은 실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4년 넘는 시간 동안 인구 증대 시책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확대 공급 사업이 나름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성황 도이지군의 1,140여 세대 규모의 한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은 지난해 10월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현재 91%의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는 전체 입주 완료 세대 가운데 21%가 관외 전입 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와 올해 입주가 시작된 관내 8개 지군의 4,8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가운데 전체 10%가량이 관외 전입 세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는데 이제 그 경남하고 접경한 지역은 한 7, 8% 수준. 그리고 광양읍하고 또 브랜드 아파트일 경우는 약간 20, 30% 정도의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양시는 지난 4년여 동안 정주 환경의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공동주택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만 15개 단지에 1,500여 세대에 이르는 등 오는 2030년까지 39개 단지에 27,7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이제 그에 따른 수요 기반한 맞춤형 그 시책을 발굴해서 이제 수요자 맞춤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정주 인프라를 또 추가로 구축을 하면 상당한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인구 27만 자족 도시 건설을 위한 핵심 전략 사업인 공동주택 공급 확대 사업. 광양시가 지난 4년여 동안 추진해온 공동주택 공급 사업이 가시적 결과물로 완성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와 분석도 이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네, 내일은 이 같은 광양시의 공동주택 확대를 통한 인구 증대 시책이 시 인구 변화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지 인구 통계 분석을 통해서 연속 보도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천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갯벌 습지정원과 세계 자연유산 통합관리센터의 전남 유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갯벌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발굴하고 갯벌의 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해 갯벌 생태계 서비스 확대와 생태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갯벌 습지정원 조성과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를 전남에 유치해 내년부터 6년간 5천억 원이 투입되는 해양 정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 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여름철 성수기 제주와 여수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 4회 운항 중인 여수 노선은 이달 말부터 주 5회로 하루 2회 운항 중인 제주편은 7, 8월간 하루 3회로 각각 증편하게 됩니다. 플라이 강원 측은 여름 성수기 강원도와 제주, 전남 도민들의 항공교통 편의를 위해 이번에 증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장마가 시작돼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30에서 많게는 100ml 비가 더 내릴 예정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여수가 23에서 25도, 순천이 23에서 28도, 광양은 23에서 27도, 고흥은 23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도 23에서 28도, 목포는 22에서 25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2에서 3m,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당분간 흐린 날씨 속에 비 소식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국지성호우나 소나기 예보되니 기상상황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23도에서 최고 31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난 목포시장 선거에서는 유독 공작이란 말이 횡행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새우 사건으로 불리는 기부행위 사건에서는 공교롭게도 유력 후보자 모두 배우자가 연루돼 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상자 기부 행위로 이른바 새우 사건으로 불리는 김종식 목포시장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경찰은 기부 행위가 인정된다며 김 시장의 부인 등을 지난 4월 중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새우 사건에서 파생된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선관위에 김 시장의 부인 등의 기부 행위를 신고했던 홍모 씨에 대한 고발 때문입니다. 홍모 여인이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했으며 목포시장 배우자가 번번이 거절하였음에도 그런데 난데없는 인물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의 배우자가 공범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새우 15상자를 건넸던 당시 렌터카가 동원되고 김 시장 부인으로부터 새우 등을 받았던 홍 씨와 박 당선인 부인과의 잦은 통화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당선 무효 유도 혐의는 선거법에서 중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습니다. 경찰이 당선인 배우자 등의 공동 범행 입증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사는 난항입니다. 앞서 홍 씨에 대해 신청했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신청한 박 당선인의 부인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진척을 살펴볼 때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혀 경찰 수사의 방향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박 당선인 측에서는 경찰이 선관위의 새우 사건 조사에서 드러난 실질적 전후 관계는 덮어둔 채 고발장에 의존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목포시장 선거 관련 수사들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광양시 광양읍 토남리의 한 석재 공장에서 25톤 덤프트럭이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56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파쇄된 바위를 덤프트럭에 싣기 위해 트럭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이달 말로 만료되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17,100여 건, 1억 2,300여만 원을 감면해주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전남 조선해양전문인력 양성센터가 토론회를 열고 심각한 조선업계 인력 수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내국인 확보가 불가능한 전남 서남권에서는 외국인 인력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며 당장 2025년까지 9천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해 확보한 수백억 물량의 일감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조선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한시적 단속 유예와 제도적으로 비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올해로 11번째 무료로 운영하는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 연기 캠프가 다음 달 26일부터 엿새 동안 순천 저전 나눔터에서 열립니다.